안녕하세요. 2022년 8월 30일 화요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지수는 상승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0.9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의 경우는 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면 여전히 하락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장일수록 우리는 줄 때 챙기는 그런 매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 단타냐 단기 스윙이냐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접근을 한다면 단타가 됐던 단기 스윙이 됐던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절은 짧게 하는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설사 손절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손실은 짧게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여러가지 팁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더 꿀팁들은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앱클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상한가 간 이유가 CAR-T 치료제 임상 일상 결과 발표 전망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 특징주는 7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간 앱클론 관련 테마 면역 항암제, 앱클론 차바이오텍, 한올 바이오파마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2차 전지는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폐배터리, 장비, 소재, 부품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오후 장에서 상승이 나왔던 애플페이, 한국정보통신, 이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FPCB 관련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커피 관련주들 한국 맥널티, 보라티알이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앱클론인데요. 사실 이 종목 저점에서 거래량이 떴던 이날이었죠. 이날이 8월 4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래량이 뜨면 시가와 종가 줄을 긋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게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확률이 높은 매매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되겠죠.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 나는 밑에서 사느냐, 아니면 난 그 자리 길목에서 기다리느냐, 이 두 가지 매매가 시장에서는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 종목은 뭐 밑에서도 기다릴 수가 있었고 위에서도 기다렸다면 지금의 자리는 매수 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손절 라인은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을 잡고 갔다면 이 캔들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간다면 손절이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50%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거래량이 언제 터지느냐,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런 시나리오가 잡힐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240일선을 돌파했고 240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시장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바이오텍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또 이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 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이 종목이 앱클론이 상한가를 가서 하는 말은 아니고 차트의 모습은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앱클론이 그래도 차트의 모습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 텐데요.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세비캠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비캠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오늘도 20%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웰크론, 한택도 이제 폐배터리로 예전에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역시 신고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지트로닉스도 이제 관련 종목이 되겠고요.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는 미래컴퍼니,
본다면 요런 모습이죠. 최근에는 좀 떨어졌다가 이제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GI텍도 있습니다. GI텍도 이제 저점을 만들고 이제 오늘 거래량 앞전보다 많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A프로도 있습니다. A프로도 요런 모습이었고요. 대성하이텍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빠졌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는 일정한 라인을 정하고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보유를 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라인을 올라온다면 그때 매매하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소재 부품 해서는 캠트로스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떴다. 중요하죠. 중요했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매매할 때 어떤 종목, 어떤 기준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것도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나만의 이제 매매 패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캠트로스 거래량이 터졌던 그 자리를 지켜볼 필요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엔드디 오늘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주 전자 재료도 이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FPA 관련으로는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이 이미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요 자리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급락이 나왔고 예상은 할 수가 있었죠. 400일선이나 241선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급락이 있을 때는 저는 파는 것이 맞다. 그 이후에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됐든 상한가 나왔던 종목,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은 거래량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온도 이제 관련 종목이 됩니다. 이로온도 이제 400일선에서는 지지받으면서 이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FPC 관련으로는 타이거 일렉이 이때였죠.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와준 모습이었고 조정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 400일선에서는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BH도 이런 모습이었고요.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DKT도 이제 저점을 만들고 이제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정보통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정보통신을 제가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전고점 요 라인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고 저는 이 라인에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 종목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피 관련해서는 한국 맥널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보라티아에도 이제 커피 관련 주죠.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이때 터졌죠. 터지면서 요 라인 그리고 이 라인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또 상한가 갔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이 금요일에 상한가를 가고 이제 이음봉이 나와줬죠. 거래량도 줄어드는 모습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닥에서 처음으로 상한가가 나왔고 저는 이 종목 강한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한미글로벌 외에도 이제 한국종합기술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한국종합기술은 제가 온라인 스터디방을 통해서 이제 요 종목 음봉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 종목을 그 자리에서 맥점에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샀다면 수익이 10% 이상의 나왔을 그런 자리였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랩이 이제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출생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또 한번 보면 네, 요 정도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박스권 요 자리들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켜볼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이 이제 어제였죠,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좋은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알아서 이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빼겠습니다. KPS는 좀 지루합니다. 오늘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 저는 요 라인까지는 버티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제 나왔고 앞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요 종목은 요 라인까지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빼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도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요 종목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세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양산업을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아래꼬리 달리면서 이제 음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 종목은 시간의 문제다,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손절 라인 정하시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유엔젤 어제 가지고 왔는데요. 요 종목도 이제 저는 요 자리까지 볼 것 같아요. 요 자리까지는 볼 것 같아요. 요 자리가 3,220원, 3,200원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3,200원 이하를 이탈한다면 일단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요 종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캐스트를 이제 어제 시간외 하기 전에 제가 이 종목을 뽑고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시간에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시초가가 7%로 뜨면서 시초가가 거의 고가로 형성이 되면서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의미가 없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요 종목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없었겠죠.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빼겠습니다. 빼지만 오늘의 음봉이 저는 의미 있는 캔들이다 생각이 들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S트래픽인가요? S트래픽도 이제 관련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어제 오늘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롭게 가지고 온 종목 신라섬유입니다. 신라섬유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온라인 스터디방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랬다면 어제였죠. 어제 13%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의 모습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라섬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분간은 덕양산업, 유엔젤, 신라섬유 세 종목만 보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들 보고 있지만 지금의 시장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종목을 남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시장에서 매매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떤 나만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이면 이제 8월이 마지막 날이 되겠죠. 8월 31일이고 9월부터 제가 주식 스쿨을 진행을 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제 메인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블로그 그리고 텔레그램에도 이제 공지를 드렸는데 한 달 과정, 두 달 과정 이제 한 달씩 이제 진행이 되고, 두 달 과정을 듣는다면 원데이 클래스 수업을 듣는 것과 비슷한 수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중간이라도
충분히 이제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관련 내용은 한번 공지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그리고 장중 특징주 관심 종목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